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새벽 낙동강 지류인 위천에 경북 의성군 장송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의성구와 대구 군위의 하천 수위가 높아져 있고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는요. TK 신고강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와 남은 과제들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어제 개막한 2023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찾아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북대구 부근 132km 지점 4차로 쪽으로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통제 구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국도 25호선 남성현 터널 양방향으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오늘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국도 25호선 남성현 터널 양방향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구 시내도로 위쪽으로도 통제되는 구간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신천동로 양방향으로 전면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 신천대로 양방향으로 대부분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는 경대교 지하차도 입구 1차로 쪽에 승용차와 택시 4중 추돌 사고까지 있어 정체가 심한 모습입니다. 호국로 9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으로 도곡내거리 신호 2번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가 예상되고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는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 예상되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5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시가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비용 추계 첨부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시 의안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시의회가 조례안을 낼 때 소관부서가 비용 추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문서화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례를 무분별하게 발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시의회에서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예산 문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현재도 검토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을 대구시 해당 부서가 검토해 해당 의원과 조율하는 방식으로 비용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용 추계 자체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시의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시의회에서도 공감대를 일정 부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인력 부재를 들어 조례안이 과도한 제약이 될 거라는 반응입니다. 비용 추계는 조례안 실행 비용을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각 분야의 전체적인 재정 분석까지도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고 또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분야인데 시의회 담당 부서에 이런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미 정책 연구나 조사 또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직원들이 업무를 더해야 하는데 이미 직원 한 명당 다수 의원들이 정책 연구 지원을 하는 구조라서 여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구와 경북, 전남까지 3곳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이미 의안 발의 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관련 인력을 확충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회 사무처에 재정분석 담당관과 그 아래에 재정정책, 예산 분석, 추계 세제팀 등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부산시도 입법정책 담당관실 아래에 재정분석팀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가 재정분석 능력을 키울 필요는 있는데 인력이 문제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서울 서희초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방안에 교감, 교육공무직,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 민원을 처리한다는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대구 지역 교육 공무직 직원들이 여기에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무직은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이 대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교육 공무직이면 교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분들이죠. 노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제시된 대책대로면 모든 민원이 1차 접수와 분류 처리까지 교육 공무직이 떠맡게 된다는 건데요. 네. 업무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될 거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을 교육 공무직에게 맡기는 차별적인 조치고 근무 조건이 불이익 변경이라는 법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과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방안인데 교육 공무직 말고 뭐 대안이 있을까요? 예, 노조에서는 일단 교사 개인에서 교육 공무직 개인에게 민원 응대를 전가하는 방식은 교사들도 원하지 않을 거라면서 네. 민원이 1차 응대는 물리적 시스템과 상급 기관이 최대한 접수 분류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하고 그 이후에 단순 문의가 아닌 민원, 복잡한 민원과 악성 민원 등은 관리자가 권한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체계,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립돼야 되는 게 우선적이겠죠.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 경북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이 1년 새 1만여 명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어제 교육기본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구의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 숫자는 지난해 28만 7천여 명에서 올해 27만 3천여 명으로 1.6% 줄었고요. 네. 경북은 28만 9천여 명에서 28만 2천여 명으로 2.2% 줄어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감소세가 상당한데요. 예, 매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 초중 고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까지 포함하더라도 1년 새 학생 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올해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역시 재적 학생이 전년 대비 2.5% 줄었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영향은 계속 뚜렷하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드릴까요? 예, 대구 도시공원과 신천 산책로 안전망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주거지와 인접한 도시공원에 설치된 CCTV를 일제 점검하고 안전 취약 지점에는 CCTV나 가로등을 추가 설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내 도시공원 609곳에는 CCTV 113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산책로 진출입로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CCTV 666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938대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구청 생활보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대상자로 책정된 분들의 변동사항이나 혹은 자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당직 근무를 서게 되는데 어느 날 민원인분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음식물을 도로가에 쏟으셔서 지금 혼자서 치우고 있는데 치우는데 힘든 점이 많다, 혹시 잠깐 나와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도 딱히 장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일단은 바구니나 쓰레받기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출동을 해서 상황을 봤는데 보니까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에도 많이 음식물이 쏟아져 있어서 빨리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당직 출동자 2분이랑 같이 치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치웠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께서 고맙다면서 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별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의 결과 그리고 남은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큰 그림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할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K2 군공항과 대구 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국내 최초의 민간 또 군 통합이전 사업입니다. 크기가 가장 큰 F급 항공기를 포함한 화물 전용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한다는 이제 밑그림이 나왔는데요. 민간공항 부지 면적은 92만 제곱미터, 이게 한 28만 평 정도 되는데 축구장 130개 규모 정도로 갑니다. 네. 전체 공항 면적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군공항과 합친 전체 면적이 540만 평 정도거든요. 이 대구 남구 전체 면적이 526만 평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것은 활주로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였습니다. 이 현 단계에서는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이 활주로 3.5km 길이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때문에 활주로 추가 확장 부지 300m도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활주로 3.5km 규모는 현재 국내 운항 중인 모든 여객과 화물,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네. 이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길이와도 같습니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본 계획 수립 단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 활주로 규모 등을 국토부와 다시 협의하게 되는데 일단은 첫 출발을 이 대구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활주로를 대구공항이 2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 군과 민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활주로 길이가 모두 2.7km로 비쌉니다. 때문에 다양한 국제 노선을 취향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는데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역시 군과 민간이 활주로는 공유하게 되지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취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기도 크고 활주로도 긴 공항입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자, 일단 여러 시설들이 좀 딸려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네, 대구시가 그 개항 단계와 확장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최근 브리핑에서 여객 터미널의 경우에는 개항 단계에서 10만 2천 제곱미터였는데 이게 확장을 하게 되면 1.5배 정도 늘어난 15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네. 화물 터미널의 규모는 개항 시 9,800 제곱미터 정도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 한 3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용역 결과상으로는 2060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 물동량의 한 10% 수준인 21만 톤의 화물 물동량이 예상되지만 공항 물류단지 등이 좀 활성화되고 항만 물류 등이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 물동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대구시가 보고 있는데 전국 화물의 한 25% 정도를 나눠 맡겠다는 게 이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추가 확장이 가능한 면적도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수요가 문제인데 이제 시설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계류장 면적이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네,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 군위와 의성에 걸쳐져서 이 통합신공항이 지어졌는데 네. 이 군위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의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 군위 쪽 민항 입구에 화물 터미널을 설치하고 민항 터미널에 이어서 북쪽으로 이 중앙의 미군 시설과 그 다음에 이 군 관련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 군위 쪽에 이 중요한 시설들이 좀 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이 좀 나오고 있어요.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공항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이제 유성군은 그 여러 차례 신공항의 핵심이 항공 물류고 네. 물류 단지는 공동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의성군에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화물터미널도 의성 지역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과 주장을 펼쳐왔거든요. 네. 그런데 대구시가 마련한 이번 그 신공항 시설 배치 계획을 보면
군인 쪽 민항 입구에 화물터미널과 민항터미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항공 물류단지의 경우에는 4.6km 정도 떨어진 의성 지역에 있습니다. 이 민간 물류업체들은 단 1m 정도만 운반을 해도 비용과 시간 부담이 있는데 이 거리가 먼 물류단지까지 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의성군 입장에서는 지난 2020년 7월이었죠. 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이 공동 합의문에 이 반하는 결과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단지 또 물류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네. 의성 주민들은 물류단지에 화물터미널이 함께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입니다. 이 반면에 대구시 쪽에서는 이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단지가 화물터미널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의성군은 화물터미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물류단지까지 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좀 갈등 중재 노력이 대구시 입장에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이게 앞으로 사업의 좀 어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대구시가 일단은 좀 잘 운영되고 있는 물류공항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성군의 입장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일단은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공항 사업의 중요한 게 또 교통망 확충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 대구 도심에 공항이 있다 보니 왜 경북으로 옮겨가느냐 때문에 이 반대하던 대구 시민들까지도 있었는데요. 네네. 대구시가 신공항으로 바로 가는 803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대구 분기점에서 803을 통과해서 이 동군이 분기점까지 있는 이 총 연장 25.3km 구간인데 정체 구간을 피한다면 약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관건은 전체 구간 가운데 17km를 803 터널 구간이 차지하거든요. 803을 뚫어야 되잖아요. 네, 환경 파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환경 영향 평가도 진행해야 하고 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좀 이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신공항 연계 교통망으로 중앙고속도로와 직결되는 그 4차선 연결도로 6.6km, 또 의성군 물류단지 연결도로 4.6km 등 공항 진입도로가 신설은 되긴 합니다. 네. 이 두 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중앙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로 68호선 확장, 경부고속도로에서 접속되는 북구미 나들목, 네. 또 군위 분기점 고속도로, 또 대구에서 의성으로 이어지는 신공항 광역철도 등도 있는데 이게 도로망과 철도망 계획이 반영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역시 그 대구 경북 신공항에서 의성 나들목 신도시로 가는 도로 건설을 위해서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도 시작한 상태입니다. 네, 개항에 맞추려면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남은 과제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과제들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군공항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약 11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민간공항 사업비 2조 5천억 원 정도는 이 국토부 소관이어서 네. 전액 이 국토부가 국비로 담당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 군공항 이전의 사업 시행자는 대구시거든요. 결국 이 나머지 돈을 대구시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 건설 자재비, 인건비 등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상한다면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 이걸 통해서 얻어야 되는 이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지금 어떤 시행자가 뛰어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종전터 개발에는 지금 LH와 대구도시공사, 민간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이제 개발의 주체가 네.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도 여러 차례 밝혔고요. 네. 근데 이 특수목적 법인 구성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일단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기자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법인에 참여할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밝히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이 구체화될 때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보여집니다. 장밋빛 전망이라고 했는데 좀 빠른 장밋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2030년 개항이 목표인데요. 아마 추진되어 오던 과정을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2026년 개항이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28년, 30년. 자꾸 이렇게 미뤄졌는데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규모가 올해보다 더 줄어드는 이른바 긴축 재정 방침을 밝혔는데 과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항 사업이 이대로 탄력 받을 수 있을지는 10월쯤에 예상되는 예타 면제가 일부분 되느냐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이 공항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죠. 네. 결국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대구 경북 쪽에 동남구 신공항 네. 건설하는 게 결정이 났지만 결국에는 지금 가덕 신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갈려져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가덕 신공항과 항공 수요를 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산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대구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분이죠. 불편한 진실인데 비슷한 시기에 개항을 한단 말이죠. 가덕신공항이 한 1년 정도 빠르게 개항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가덕신공항과의 차별점을 만들려는 노력이 더욱더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최적의 안을 고려해야 될 차선책도 고민해둘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대구 경북의 희망을 담아 거점 공항으로 발전하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민이 기다렸던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어제 두류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오후에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개막식 현장은 뜨거웠는데요. 올해는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개막식이던 어제는 페스티벌 장소인 두류공원 시민광장이 새롭게 단장하고 처음 시민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11주년을 맞이하는 대구의 대표 여름 축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요, 지난 10년의 역사를 넘어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10+1 The New First 치맥의 성지 대구에서 다시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 전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 재미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사운드 웨이브 DJ 팀과 함께하는 치맥 BJ 라이브로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즐기자 치맥. 직장 동료분들이랑 익산에서 왔습니다.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어떤 곳인가 해서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제일 기대되고 그다음에 맛있는 시원한 맥주가 기대됩니다. 치맥은 친구다. 친구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4세입니다. 네, 오늘 처음 왔는데 인스타에서 예전부터 홍보하길래 왔어요. 일단 취할 때까지 맥주 먹으면서 치킨 먹고 싶고 공연도 재밌게 보고 가고 싶어요. 네, 치맥 페스티벌 화이팅!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치맥 페스티벌 찾아오셨는데 이 치킨 업체들도 기대 어려운 행사죠. 네, 맞습니다.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치킨 업체 상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홍보를 하며 치킨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익숙한 업체뿐만 아니라 신생 업체까지 있어 방문객들은 다양한 치킨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스를 운영 중인 치킨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코로나 끝나고 작년도 했지만 올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 5일 기간 동안에 한 약 2만 마리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뭐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대구가 본사인 치킨 업체이고요. 치킨과 이제 펍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덕분인지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서도 꽤 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많은 부스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치킨 중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뭐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 성장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예. 일단은 그 국내 최대 치맥 페스티벌이어서 저희가 저희 제품의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굳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서 직접 저걸 그 로봇이 지금 튀기고 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굉장히 뭐 맛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선은 저희 이제 이런 치킨 로봇이라든가 카페 로봇 같은 것들이 아직 초창기 단계이고 해서 많이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치맥 페스티벌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총 5가지의 테마로 공간을 분리 운영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판매 부스마다 메뉴별 가격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성남 사무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한국치맥산업협회 최성남 사무국장입니다. 매년 우리 100만 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올해도 90여 개 업체, 23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고 있고 치킨 40여 개 브랜드, 맥주 10여 개 내외 브랜드들이 함께해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구타임을 비롯 각 행사장 별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행사장인 치맥 프리미엄 클럽은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가수와 DJ 공연 등을 진행하고요. 228 주차장은 눈 내리는 치맥이란 주제로 8090 가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치킨 산업의 원류인 대구에서 K푸드를 대표하는 치킨을 주제로 관광과 산업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치킨이 전 세계인의 치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안전사고 대비해서 경찰, 소방과 긴밀히 협조해서 동선을 분리하고 테이블을 최대한 배치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AI 기술을 활용 혼잡도를 측정하여 상황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비 때문에 약간의 좀 행사장 환경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 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 산업형 문화축제로 올해도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박나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이번 주 비 예보가 길게 이어지니까 날씨 정보 자주 확인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